지난번에 관리, 마케팅, 개발했었죠. 관리에서 뭐 나오는 거는 뭐 정해졌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역사상 딱 한 문제 말고는 맨날 그 요약집에 있는 거, 뭐 기출문제에 있는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재작년 연속으로 계산 문제가 떴다 그랬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라 그랬고, 관리는 내용하고 방식으로 하죠. 관리 내용은 어떻게 법률적 관리, 경제적, 기술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뭐 계약 관리하면 무슨 관리에 해당된다고요? 법, 그죠? 그리고 이제 회계 관리하면은 경제, 인력 관리는 경제, 설비, 기술 뭐 이런 식이고 하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 그 경제적 관리를 자산 관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산 관리는 이제 가치 증진 도모하는 적극적,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시설 관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극적, 이렇게 했고, 방식은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가관리하면은 이제 기밀 유지가 특히 유리하다라고 나오면은 자가관리고, 전문적, 합리적, 효율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뭐다? 위탁관리. 뭐 그런 장점을 서로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계산 문제 떴던 내용 중에 이제 임대차 활동으로 특히 중요하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대, 상업용은 가능매상업, 공업용은 적합성, 유가죠.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유형은 총임대차, 그리고 계산으로 2년 연속 떴던 상업용은 비율임대차, 그리고 이제 공업용은 순임대차, 그 개념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99%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내는 거 똑같이 내서, 관리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한 20년치 보면은 별다른 특색이 없어요. 중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문제짜리 마케팅 했었죠. 마케팅은 전략 중심, 전략이 몇 개 있다? 3개. 시구간,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표적 선정 틈새 점유하면은 시장 점유 개념이죠. 소비자 행동을 중심으로 논한 것이 고객 점유. 장기적 지속적 도모하고자,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관계. 시장 점유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시장 점유는 2개. STP하고 4P. STP는 이제 S를 잘 잡아가지고 T하고 P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뭐 줄 쳐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고리를 찾는 능력, 뭐죠, 이제 스킬만 연습하시면 되고, 그 주로 나오는 게 포피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죠. 작년에도 이제 포피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발이 보통 2개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개발하면은 이제 개념의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한다. 그렇죠? 그리고 절차, 구회부터 근것만 그 내용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출제원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개발 위험 몇 개? 3개. 법 시비. 기억나세요? 예. 전만 공부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리고 유명한 부동산 분석에서 지시 타투. 작년에는 시장 분석에서 나왔었죠. 시장 분석에서 시장 세분화가 무슨 뜻이냐. 요거 단순하게 개념만 물어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는 문제치고는 조금 아쉬웠던 종합 문제가 아니고, 그 개발 유형에서는 이제 그 민간 개발 방식을 특히 중시하면서 지중동 사업 중에 등가 교환 방식하고 사업이탁,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인 토지 신탁, 3가지 중심으로 정리하시면은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25회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된 것이 민간 자본 유치하는 사업 방식이 있죠. 우리 법률에 보면 딱 4가지가 돼 있어요. 한 10년 전에는 한 6가지였는데 이게 중복된 거 줄여서 한 4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BTO, BOT, BTL, BOO 요거를 단어를 찾아가지고 개념만 물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문제짜리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개념도 했었죠.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꼭 맞춰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몰아쳐서 이제 정리하셔야 될 그 내용으로 그 뭐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를 이제 모아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차로 요약, 마지막 이론의 요약 차로 많이 보시던 내용이죠. 토지 용어랑 토지 특성, 수요 공급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토지 용어는 거의 매년 나오는 스타일인데 한 10번 보면 한 18번 나오죠. 토지 용어는 이제 맞추라고 던져준 문제예요.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되고요. 물론 토지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패턴으로 나오는 것만 준비해 놓으시고 뭐 공법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토지 용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이 요약집에서는 기본 패턴으로 이제 95% 이상이 언급되고 있는 18개 토지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18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작죠. 아까는 최대로 높였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18개 토지 가지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약집상으로도 한 2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이제 세트는 패키지는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이미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택지, 대지, 부지, 소지 있죠. 같이 묶어서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항상 요걸 할 때는 항상 택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택지는 이제 건축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물로 이용 중이니까 건물이 들어선 땅. 이거 무슨 땅이라 그래요? 건부지. 건축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빈 땅이죠. 나대지. 목적은 이제 건축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 용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택지하고 이 택지는 이제 무슨 땅이냐면은 이제 감정평가상 용어라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런 패턴으로 정리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택지와 건축법상의 용어인 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3점짜리인가 5점짜리인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상의 용어라 그러는데 건축법상의 용어인 뭐랑? 요 대지. 요 대지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내죠. 그리고 택지가 잡으면은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 뭐라고요? 부지가 되겠죠. 그 부지도 마찬가지로 이는 가장 넓은 개념이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또는 사용되고 있는 뭐다? 바닥 토지. 그래서 그 부지 안에는 당연히 택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지는 반드시 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근데 부지는 반드시 택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말이죠. 부지 안에는 택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땅을 뭐예요? 나머지 땅은 비택지라 그래. 비택지. 택지가 아닌 땅 비택지. 비택지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겠죠. 책에도 시험에도 나왔던 하천부지, 철도부지처럼 건축용지는 아니지만은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뭐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연속 나왔었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땅이 있죠. 개발되기 전 땅을 뭐라 그런다? 소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를 중심으로 넓은 개념, 부지, 정확한 개념 중심으로 내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한 정도 사용되고 있는 이제 바닥도 부지하고 그리고 이제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땅인 소지 다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준 패키지로 여기에 이제 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땅이 있죠. 도로에 접하긴 접하는데 좁은 통로로 접한 토지 있죠. 포인트가 좁은 통로야. 대신에 안은 넓어야 돼. 이게 자료용 토지보다 대지.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땅이죠. 오디자가 있는 거. 역사상 지문으로 딱 한 번 나온 땅인데, 근데 이거 말고 맹지가 많이 나오죠. 이상하게 맹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맹지. 지난주 올해 오후 특강할 때 이제 좀 환장했던 정답률이 나왔던 맹지 토지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맹지. 전혀 접하지 못한 땅. 대지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요 맹지를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땅이기도 해요. 근데 토지인지 모르신 분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어요. 맹지도 토지에 토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얘네들을 묶어서 정리하시면은 좀 더 이제 편하게 그 머릿속에서 이제 체계적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토지 용어가 두 개가 있죠. 전설이라는 것은 초창기 때 많이 나왔던 거야. 1회부터 6회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거,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던 땅, 그게 후보지 이행지하고 필지, 획지가 되는 겁니다. 특히 필지, 획지는 이제 초창기 때는 다른 분야가 거의 출제된 주제가 없었죠. 금융에서도 뭐 대출만 나오지, 뭐 유동화제도, 연금제도, 리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시대고, 투자도 뭐 거의 뭐 내용이 거의 안 나왔던 시대, 수용구도 탄력성이 안 나왔던 시대. 교재가 확 줄어들겠죠. 지대론도 거의 없었고, 정책론에서도 뭐 별로 없었던 그 초창기 때에서 이 필지하고 획지는 그래서 감정평가가 14문제 막 16문제 나온 사례도 있었거든요. 감정평가만 이제 언급이 돼가지고 그때 필지 획지를 묶어서 출제한 사례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개념만 잡으세요. 그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논리가 근래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 기출문제를 또 확인하셨지. 작년에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후보지 이행지 나왔죠. 그렇죠? 내용은 이행지인데 후보지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용도가 이제 공통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과정의 토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실제로 나온 적이 없지만은 만약에 전환된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이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되고 있는 즉 과정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전환이 완료된 토지. 그러면은 이 말을 이제 틀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별하는 내용은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결국 용도 지역을 크게 전환되고 있느냐, 작게 전환되고 있느냐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중심으로 낼 때는 그 구분이죠, 구분. 구분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꼭 별표 치라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 감정평가상의 용도의 국토교육부 용도가 아니라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으로 거기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먼저 잡으라 그랬어요. 택농임. 그래서 후보지는 어떻게 표현해요? 택지 용도 지역 중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보다 후보지 이렇게 크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에 보면 이행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이행지는 이제 택지 지역이 다시 세부적으로 주, 상, 공, 건축용지니까 그리고 농지 지역 내에서 전답감, 임지 지역 내에서 신용, 신탄 용지림. 그러면은 이행지는 어떻게 표현해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등 각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에서 세분된 용도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농임 사이에 경계선을 이렇게 치시고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과정에 쓰면은 후보지고 그 안에서 찌끔찌끔 움직이면은 이행지다 보셔야 돼.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0년도 감정평가 시험 같은 데서는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역 상업인가? 과수원 지역이 상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뭐냐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도 옛날에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후보지가 되는 거지. 농지가 택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별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걸 잡으시면 돼. 택농임, 주상공, 전답가, 신용.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은 후보지고요. 찔끔 움직이면은 뭐다? 이행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틀리시면은 진짜 환장하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서 어차피 이제 토지 용어에 대한 개념은 거기 구분해서 나오는 후보지랑 이행지 중심으로 나오고요. 이게 본문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활용되는 파트가 있어요.